요 중앙을 통과하는 학생들은 찍히겠지? 이음치 찍히겠다. 제음 찍히고. 알아서 하겠지. 자, 그래서 요거부터 얘기하자. 오늘 우리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인데 몇 가지 수업 진행하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방법들 얘기해 줄게. 네. 일단 우리 수업하는 기간, 아니다, 과목명부터. 오늘은 우리가 중학 1-1 진행하죠. 네. 자, 첫 번째 기간. 수업 진행하는 기간은 오늘이 1월 5일인가? 네. 1월 5일에서 출발을 해서 일단 선생님 예정은 2월 28일 날 종강을 하는 걸로 예정을 잡고 있어요. 2달 진행할 거야. 꽉 채워서 할 건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3월달 넘어가서 조금 더 하는 걸로. 그래봐야 1, 2주? 근데 가능하면 어떻게든 메꿔볼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수업 시간 언제 수업하지? 1월 12일까지 1월 12일까지는 현재 시간 그대로 초등 6학년들 수업할 때 있지? 초등 6학년 때 하던 수업 시간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월 13, 14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몇 시? 한 12시. 확실해? 네. 월수금에 진행하죠. 월수금 12시에서 1시 30분까지, 아니 20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 계약 시간표가 따로 나올 거고 그거는 추후 공지.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에서 꼭 필요한 준비물.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 노트. 아니야, 교재가 필요하죠.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겠지? 그랬을 때 그 교재는 뭐 쓴다 그랬지 우리? 이제 고쟁이 1-1. 그리고 이 교재 자체가 유형서거든? 문제풀이 위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개념 정리를 따로 진행할 개념 노트가 필요합니다. 네, 개념 노트. 얘는 두꺼운 비싼 링으로 된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 때 쓰던 노트 있죠. 무제 노트. 얇은 거. 얇은 무제 노트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비싼 거 사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왜냐면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잖아? 그럼 다음 과정 들어가지. 그때 또 무제 노트 하나를 또 쓸 거야.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용 노트 하나, 1학년 2학기용 하나,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노트가 과정별로 하나씩 나올 거야. 총 6권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꼭 얇은 거. 그렇다고 막 한두 장 남은 거 이런 건 안 돼. 그냥 얇은 노트 집에 남는 거, 찢지 않은 거, 아마 안 찢은 걸로 써야 꽉 맞게 들어갈 거거든. 새 노트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확인됐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책이 한 권이잖아. 책 한번 펴봐. 아무데나 랜덤하게 펴봐. 그리고 문제 사이 공간이 어때? 좁을 때도 있어. 넓을 때도 있고 좁을 때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프리노트가 필요합니다. 프리노트 한 권. 얘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 하는 데 쓸 거잖아. 두꺼운 노트 상관없어요. 기왕이면은 얇은 노트를 이거를 써버리면 노트 계속 바꿔야 되지. 귀찮잖아. 그러니까 두꺼운 노트로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트를 쓸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확인됐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수업에 대한 특이사항. 특이사항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첫 번째 특이사항은 모든 수업이 촬영이 돼요. 모든 수업을 촬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랬을 때 이걸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업로드를 하면 그날 당일은 새벽이나 돼야 아마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그날 바로 보려고 하지 말고 다음 날 영상을 보시면 돼요. 보고 뭘 할 거냐? 개념 노트에 필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필기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개념 노트를 어떻게 쓰게 될 거냐면 이렇게 노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선생님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제목 붙이고 분류하면서 써내려 가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목 붙이고 분류하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네, 필기하게 될 때 가능하면은 볼펜 이용해 주시고요. 연필로 쓰면은 나중에 번져서 지워지거든? 그래서 볼펜을 쓰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글씨 좀 또박또박 쓰세요. 이쁘게 쓰라고는 안 할게. 또박또박.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글씨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만 해서 개념 노트를 매 시간마다 완성을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완성하게 될 때 보통 친구들 보면 하기 싫으니까 한 판을 끝까지 다 써놓으면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보고 베껴오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어차피 말하면서 써내려가는 거라 듣는 게 되게 중요해. 계속 들으면서 쓰다가 내가 쓰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럼 그때 정지. 받아 적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수업을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세요.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추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든 수업은 촬영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지금 프리노트 써야 되잖아. 그 프리노트 쓰는 방법. 프리노트를 쓰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종이가 이렇게 있겠지. 종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을 접어.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진 않겠지만 접은 흔적이 남겠죠?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냥 선으로 자를 대고 이렇게 그리셔도 좋고요.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냥 한 페이지의 문제가 1번,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4문제씩만 푸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4문제씩만 풀이하는데 풀이 과정이 만약에 길어졌어. 짧아. 그래도 짧으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2번 한참 비슷해. 중간에다가 쓰면 돼. 근데 길어져서 만약에 문제가 넘쳤어. 그러면 2번 여기 하지 마. 그냥 넘치는 대로 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하면 돼 다시? 여기서부터 그냥 2번 가고 3번 가면 되는 거잖아. 확인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분할, 4개로 분할을 하긴 할 거지만 길어지면 그냥 쭉 써도 상관은 없다. 확인돼?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매일매일이라고는 내가 확답을 못 하겠어.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할 거야. 그래서 풀이 과정이 미흡한 것들 체크해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풀어와야지. 요거까지 다시 풀어와야지. 그래서 만약에 체크해놨던 게 영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럼 선생님이 피드백 할 거야. 여기다가 뭐 내가 풀이 과정을 이만큼을 썼어. 밑에다가 이런 내용들 보강해서 해 라고 써줄 거야.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하면 되겠지. 근데 다시 했는데도 0? 별로야. 그럼 내가 옆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적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분할 공간을 넓게 써야 선생님이 피드백할 자리가 나온다. 안 그러면 바닥바닥 붙였으면 내가 피드백을 못해.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확인됐죠? 네. 그 다음 마지막 특이사항은요. 선생님 이름이 알고 있나? 네.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나? 외우진 않았어. 외울 필요 없어. 그거 외워서 어떻어? 저장만 돼 있으면 되지. 이거거든? 자, 첫 번째. 지각 혹은 결석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락하기.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같은 경우가 딱 예시를 들기 좋아. 선생님 저희 오늘 갑자기 소집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시간 전에만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 사실 촉박한 시간은 맞고
그럼 미리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지? 근데 결석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연락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뭐 가족여행을 간다.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지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박하게 준비해서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급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지? 그럼 그때는 선생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뭐뭐뭐 때문에 늦어요. 몇 분 안에 가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만 얘기를 해줘도 충분히 내가 알고 인지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통화하는 횟수를 줄이려고 해. 왜일까? 민망? 응? 아니 그거보다 뭐라고? 민망. 민망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물어보시겠지. 우리 아이 요즘 어때요? 그러면 선생님이 최대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해.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 꼭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나오리란 보장은 없겠지. 그리고 선생님 기준점이 생각보다 높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 기준에서 보면 노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나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돼? 내 기준에 맞춰서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라는 평가를 내려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집에서는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부족해? 그러면 혼나잖아.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 나 학원 안 가. 뭐 기타 등등 부모님이랑 싸우고 막 난리가 나겠지. 그런 일을 안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이잖아.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해? 거짓말을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웬만해서는 진짜 큰일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연락드리는 걸 좀 자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연락이 안 오면 난 전화를 해야 돼. 그럼 그 대화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결석은 저한테 미리 꼭 얘기를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뭐 가족여행이라든가 혹은 뭐 집 앞에 있는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서 고립이 됐다거나 뭐 기타 등등의 사유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내가 보충을 잡을 수가 있어. 사전 조율을 해서 빠지는 거 영상을 보고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영상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 개인의 질문도 받아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보충을 잡으려고 하는데 보충을 잡는 기준점이 선생님은 정해져 있는 게 첫 번째 가족여행, 미리 사전에 공지된 가족여행, 그 경우에는 가능하면 선생님 보충하려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천재지변, 천재지변을 보충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전염병, 뭐 그러니까 말이 좋아 전염병이지 넓게 봐서 전염병이지 코로나 아니면 뭐 독감 이런 거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 거 피치 못해 결석해야 되는 거 그런 경우들은 가능하면 내가 보충을 시간을 잡아서 보충을 우리가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뭐 친구와의 약속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보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고 노시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뭐 학교 수행평가도 마찬가지. 충분히 다른 날 잡을 수 있음에도 그 수업 시간에 약속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충 없이 영상으로 전부 다 대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연락을 하라고 선생님이 미리 번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숙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지금 올 1년 아주 다사다난했지. 숙제 때문에 다이나믹했어 아주. 그 숙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선생님이 3회 기준으로 항상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번 숙제가 안 해오면 저는 수업 안 합니다. 네, 그 학생이랑 수업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기준을 잡냐면 결국에는 학원에 여러분들이 오는 이유는 공부를 배우러 오는 거거든. 본인의 의지건 부모님의 의지건. 그래서 우리는 수강료라는 걸 받고 해야 되는 거잖아. 수업을 하게 되지. 근데 그 수강료를 받았을 때 분명히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기대치라는 게 있을 거야. 이 수강료를 냈으니 이만큼의 성취도를 보여줘야 된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 부모님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을 받았으니 최소한 이만큼의 성취도는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만큼의 성취도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일단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숙제를 잘 하는지, 애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이런 여부를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들이 숙제를 열심히 잘 해와야 돼.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떨어져야 성취도, 학업 성적이라는 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축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돈 낭비가 되겠지. 그래서 난 그게 별로 썩 탐탁치 않아, 내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는 내가 제재를 가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숙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의도적으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못한다? 아니지. 의도적으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전화번호 알려주잖아. 선생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오늘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숙제를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까지 숙제를 해오겠습니다라는 부분에 충족이 되면 카운트를 안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없이 그냥 없다면 카운트를 할 거야. 근데 그 피치 못할 사유라는 게 노느라 못했습니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여기 목구멍까지 차오르지. 바쁘긴 개뿔이 뭐가 바빠. 바빠서 못했습니다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유들은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인정받는 사유 그럼 뭐가 있을까? 어떤 거? 하준이 기준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거 부르는 인정 못할 기준. 학교 남는 거? 학교 남는 건 그 전날 이미 숙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그 전날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끌어서 응급실에 갔어. 이렇게 막 갑자기 너무 아팠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겠지? 아니면 갑자기 집 앞에 도로가 무너져서 대피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대피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즉 내가 많이 아프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치 못할 사유가 될 거야. 그치? 그런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 가족여행을 갔는데 내가 가져가질 못했다? 뭐 그것도 피치 못할 사유가 되겠지. 아니면 여행을 가면 부모님들 방침에 따라서 여행을 가면 공부가 웬 말이냐. 온전히 여행을 즐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겠지? 그런 경우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되겠지. 그쵸?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학교 수행평가 준비를 하느라 못했어요 라고도 학생들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수행평가를 안 해본 게 아니라 학교 다녀봤잖아. 나 어렸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좀 안 되기는 하겠지. 그래서 최근 다른 제자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수행평가 준비하면서 숙제하는 거 그렇게 크게 부담 안 된대. 시간 배분만 잘하면 된대. 그러니까 그거는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 누군가는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걔는 피치 못할 사유로 집어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몸이 많이 아픈 거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유로 언제까지 기한을 본인이 스스로 정해서 숙제를 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거는 카운팅을 안 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 결석이랑 숙제랑 같이 묶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만약에, 하준이가 오늘 만약에 결석을 했어. 수업을 못 들어오게 되지. 네.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모든 수업을 다 촬영한다 그랬지. 네. 내가 질문을 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 보충을 따로 잡으면 돼. 그치? 근데 한두 문제라 이거 보충을 잡기도 애매하고 그냥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설명될 것 같은데? 가 돼버려. 그럼 뭔가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기에 생각보다 좀 빡빡할 거야. 그러니 본인이 결석을 하게 되는 날은 저한테 선생님 저 오늘 뭐뭐 때문에 결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제한 거 있죠, 노트. 노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 질문은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어차피 영상 촬영하잖아. 그때 그 질문까지 포함해서 같이 영상 촬영을 해버릴 거야. 그럼 집에서 같이 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할 거니까 결석하게 됐을 때는 숙제를 항상 찍어서 보내고 질문 있는 번호까지 같이 남겨놓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다 할 건데 마찬가지야. 결석을 하게 돼서 숙제를 찍어 보냈는데 우리가 수업 시작이 만약에 12시인데 뭐 갑자기 12시 반에 보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적어도 11시 50분까지는 보내야 내가 체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염두에 두시고요. 더불어 무단 결석, 상습적인 지각들도 카운팅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오버가 되면 우리 반에선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걸로 간주할 겁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그냥 당연히 의뢰해야 될 거 당연한 얘기들을 규칙이라는 유형하에 묶어두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크게 4가지 특이사항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 수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번 수업을 통해서 1학년 1학기를 정리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라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처럼 설명을 하고 나처럼 문제를 풀어내길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줬던 내용들의 70에서 80%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생각보다 높을까 낮을까? 높아? 맞아요. 낮아? 너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 80%? 70%? 조금 높은 것 같아? 높아요. 내가 많은 얘기를 할 거라서. 그리고 1학년 1학기 수업하면서 3학년 거, 2학년 거,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 다 땡겨올 거니까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80%를 가져가면 성공, 70% 가져가면 쏘쏘, 60% 가져간다? 나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 부분들만 다 가져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했는데 요 내용들 안에서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을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확실하게 알겠어? 네.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돼. 뭔가 질문사항이 있어야 돼. 뭐? 그래, 그러면은 요거 이제 선생님 하나 우리 반만의 공약으로 하나 제시를 좀 하자. 우리 준비물 다 챙겨서 이렇게 온다고 그랬지? 개념 노트 쓰는 거 이제 해야 되잖아. 첫날 어휴 얼른 들어와. 응. 괜찮아. 얘기해도 돼. 응. 자, 그래서 간단한 공약 하나를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뭐냐면 프리노트 쓰는 거 있지? 네. 퍼펙트하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한 사람 달 말에 한 명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죠. 마찬가지 개념 노트 퍼펙트하게 정리를 해왔다. 선생님 얘기했잖아. 글씨 못 쓰는 거 상관없다고. 또박또박 써서 알아볼 수 있게 정리만 하면 된다고. 마찬가지 개념 노트와 프리노트 각 1명씩 매달. 그러니까 1월 말이랑 2월 말 되겠죠? 선정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왜? 그렇지. 프린트가 될 수도 있죠. 자, 얼른 들어와. 이제 슬슬 오는구나. 그래서 소정의 상품들을 정리해서 드릴 거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거는 우리 그동안 문제풀이 막 하고 하면은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했었지? 이제는 영상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영상에 선생님이 가능하면 하루에 영상을 2개씩 올릴 거거든? 하나는 여러분들 질문 받은 거 문제풀이 하는 영상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 정리하는 영상 하나. 그렇게 해서 영상이 2개씩 올라가게 될 거니까 2개 영상 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는지 끝까지 제대로 잘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근데 중학교 형 누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영상을 중간에 멈추잖아. 그리고 막 넘기면서 보잖아. 조회수가 안 올라간대. 그러면 내가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나도 잘 몰라. 무슨 어떻게 되는 원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형 누나들이 얘기를 해. 그래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1.5배속으로 봐도 상관은 없대. 형들이 테스트 해본 바로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 안 하고 쭉 넘겨서 보잖아? 그러면 카운팅이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반이 지금 수업 듣는 인원이 8명이잖아. 그러면은 매번 조회수가 최소 8은 찍혀야 돼. 최소 한 번은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매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노트랑 프리 노트는 내가 중간중간 불시에 점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꼭 들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올 때 교재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교재, 개념 노트, 프리 노트 이렇게 3권을 들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이현진 씨. 어휴, 야, 이제 한 명씩 다 오는데. 너 내가 옷 입고 다니라 그랬지? 네. 이 추운 날에. 자, 그래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뭐 들은 게 없으니까 우리 맞지? 그러면 우리 오리엔테이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로 멈춰놓고 지금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오늘은 정리만 좀 합시다. 알겠죠? 응. 와.